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은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밤에 영상을 찍으려고 앉았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지난주 라이브 때 어떤 분께서 흑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찍어보려고요. 오늘 또 제가 시키면 시키는 것도 잘하거든요. 은근히 배가 부르게 밥을 먹고 왔고, 지금 차를 맛있게 마실 준비가 됐고, 또 오늘 흑차 이야기를 할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차, 경양목차를 꺼냈는데, 경양목차는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제가 지금 반을 쫙 갈랐거든요. 노랗죠? 이게 뭐 같아요? 곰팡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금화라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이렇게 노랗게 작은 미세한 알갱이들이 다다다다다 붙어 있는데, 군침자 신호 갔어? 이게 경양목차 그리고 안화흑차 중에서도 복전차의 특징이고요. 금화 이따가 천천히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오늘 이걸 마실 거라서. 이런 금화는 이익균입니다. 이익균. 이 금화가 얼마나 잘 적정히 피어있느냐, 얼마나 적당한 범위에 적당한 양이 피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목차의 품질을 가늠하기도 해요. 대충 보면서 이쁘다. 이 정도면 한 5g? 6g 올릴게요. 여러분, 흑차는 왜 흑차일까요? 왜 한자로는 검을 흑자고 영어로는 다크티라고 하는데, 영어로 다크티라고 하는 거는 우리 홍차가 블랙티가 미리 돼 있었기 때문에 그 혼동을 피하려고 이제 다크티가 된 거고, 한자로는 검자를 쓰기는 했지만 모든 흑차가 검은색은 아니죠. 일반적인 흑차는 약간 흑색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흑발색 쪽이 있고, 보이숙차나 육보차 같이 그냥 약간 브라운, 갈색깔을 띠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방금 이 복전차처럼, 경양복차처럼 또 이렇게 금화에 둘러싸이면 되게 노란빛으로 보이기도 하죠. 자, 그럼 흑차가 뭘까? 우리가 중국차를 분류를 할 때 6대 차류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이 6대 차류의 6가지 차종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녹차, 백차, 황차, 청차, 홍차, 흑차, 이렇게 6가지고요. 이 6가지는 제다 공정 차이에 의한 분류입니다. 제다 공정이 달라요. 물론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들을 6가지 제다 공정으로 통합해서 정리하기에는 디테일한 차이들이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이 방대한 차 문화를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편리한 가이드죠. 이 중국차 6대 차류의 분류법은 1970년대에 처음 그 기초가 마련되었고, 점점 발전하면서 규범화되고, 지금 23년도에는 ISO 국제 표준으로 승인되면서 지금은 이 중국의 6대 차류 분류법이 전 세계의 차 기업과 이런 교류의 공통 분류법이 되었습니다. 자, 목차를 넣고 세차를 해야겠죠? 흑차는 무조건 세차를 한 번 이상은 하는 차입니다. 기납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차의 목적, 성차의 목적도 있고, 또 이제 악화료의 공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생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세차를 하는 차입니다. 약간 노란빛이네. 그쵸? 자성 이렇게 머리가 넓게 뚫려있는 애들을 좋아해요. 물 주입할 때 쉬어가지고 차 투입할 때도 좋고. 흑차는 이 6대 차류로 분류를 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서는 이 발효도 순서로 따졌을 때는 녹차, 그리고 백차, 그리고 황차, 청차, 홍차, 그리고 흑차, 요런 순입니다. 복차의 향기, 이 균향인데 달콤한 균향이 너무 맛있어요. 향기부터 맛있어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달콤한 맛. 죽였다. 맛있다. 뭐랄까, 설탕물인데 사슴벌레들 있죠. 사슴벌레들이 설탕물 먹잖아요. 저 갑자기 왜 그게 생각난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남자친구들이 그런 거 가지고 놀고, 또 우리가 키우고 뭐 이런 기억이 있는데, 걔네들을 싸움을 잘 시키려면 싸움시키고 이런 놀이도 했었는데, 설탕물을 먹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먹으면서 설탕물처럼 달달하는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마치 곤충의 입으로 먹는 설탕물의 맛이랄까? 그게 뭐냐면, 곤충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주지 않는 이상 이런 이제 우리가 사람이 설탕을 타서 물을 줬지, 걔네들은 나무의 진액이나 요런 거기서 다 그런 성분을 빨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나 본데, 약간 나무의 설탕 맛?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어쨌든 그 목질 향과 그런 베이스에서 나는 단맛이라서 그냥 갑자기 사슴벌레가 먹는 그 설탕물이 떠올랐나 봐. 나무의 진액에서 설탕이 나온다면, 단맛이 나온다면 왠지 이런 맛일 것 같아. 자, 어쨌든 이 흑차는 발효도 가장 높은 차고, 당나라 송나라 때 차마 고도를 통해서 교역을 하던 시기에 처음 탄생했는데요. 그때 의도적으로 흑차를 만들었던 게 아니라, 차를 싣고 장거리 이송 중에 비바람도 만나고 햇빛도 쬐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는 이제 녹차밖에 없었으니까 기존의 그런 생차, 녹차가 비바람과 습기와 열 이런 자극들을 받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발효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지금의 현대 흑차를 만드는 이런 원리를 처음 발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는 발효를 빠르게 촉진해서 생산하면서 과거에는 수십 년 동안 걸렸던 이 발효의 효과를 단시간 안에 내고 있고, 발효를 빨리 시키는 이 흑차의 키가 되는 공정을 악퇴 발효라고 한다. 악이 젓는다는 뜻이고요. 퇴가 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찻잎을 쌓아서 적셔서 미생물이 생기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온습도도 조절하고 통풍과 이런 뒤집기를 반복해서 온습도를 되게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기술적으로 이게 부패되지는 않고 미생물이 개입을 하면서 발효가 되는 6대 차류 중에서 진정하게 발효차라고 할 수 있는 차가 차죠. 이렇게 흑차는 이러한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찻잎의 원료는 여린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좀 거친 잎이나 줄기까지 포함된 원료를 쓰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녹차로 만들었을 때는 거의 최저 등급이죠. 그런데 흑차를 만들었을 때는 정상적인 원료라는 거. 왜냐면 악태도를 얘가 견뎌내야 되니까 열도 견뎌야 되고 습도 견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자극을 거쳐서 푹 익혀나오는 차기 때문에 여린 싹보다는, 여린 애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남아나는 게 없겠죠, 그죠? 이렇게 조금 거칠고 그런 줄기도 좀 껴있고 이런 애들이 원료가 된다, 흑차는. 와, 노란 빛이에요. 깨끗하고 좋아요. 아, 깨끗하고 좋아요. 이 특유의 향이 있어. 단맛, 나무에 진액을 빨아먹으면 이런 단맛이겠다. 너무 맛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줄기가 껴있는 이유는 이거는 사실 되게 꽤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원료로 만든 복차인데, 이렇게 다 조금 큰 잎이랑 줄기 이런 애들이 껴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흑차의 특징이 또 뭐예요? 기납을 해서 장기간 보관을 해서 숙성을 또 시키는 차잖아요. 보관이 용이하라고, 그리고 이동이 편리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압축을 시켰을 때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 숙성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런 가지들이 이제 껴있어야 그 안에 이제 또 바람도 들고 하면서 더 이제 효과적인 숙성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또 사실은 이런 줄기 같은데 오히려 팩틴이라든지 수용성, 당류 이런 애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조로울 수 있는 향미의 단맛이랑 농도감으로 탄감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흑차는 우리가 발효를 시켜서 오래오래 두고 먹는 차이기 때문에 차를 사실 때 조금 여유있게 사놔도 되는 차죠. 먹어가면서 계속 보관해가면서 있는 거 있어도 또 사고 또 보관하고, 뭐마다 다른 종류의 흑차들이 잘 맞게 익어가고 있을 테니까 재산 쌓아놓듯이 사재기를 조금 해둬도 되는 차가 흑차죠. 그리고 흑차의 차 성질은 온화하고, 또 시간이 이제 지날수록 자극이 덜해지니까 부드럽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녀, 노소 상관없이 마셔도 되는 차를 고르라고 하면 이제 흑차가 되겠죠.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은 삼고를 낮춰준다고 하는 또 건강의 점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삼고, 그 세 가지 높은 거, 뭐 혈중, 지방, 콜레스테롤, 혈압 뭐 이런 거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그런 게 지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흑차를 뭐 약으로 먹을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차를 지으면서 흑차에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건강의 이점이라고 생각하고 기분이 좋을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키워드는 차의 종류를 분류하는 6대 차류 중에서 발효도가 가장 높다. 그리고 악퇴 발효 공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생물에 의한 발효가 진행되므로 산화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발효차다. 그리고 완성차가 되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천천히 계속 숙성되기 때문에 매년 다른 풍미를 기대하면서 쌓아두고 마실 수 있다. 그리고 흑차의 원료는 산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찻잎에 큰 자극이 들어가는 이런 악퇴 발효 공정을 겪고 또 세월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여린 싹보다는 큰 잎과 줄기까지 포함된 원료를 쓴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러면 간단하게 흑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또 역사가 깊은 꼭 알아야 하는 7대 중국 흑차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이숙차. 운남성에서 나는 차죠. 원료는 당연히 운남성에서 나는 매엽종 찻잎으로 만들어집니다. 보통은 물론 산차도 있기는 하지만 산차는 이렇게 기납된 게 아니라 그렇게 흩어져 있는 찻잎을 이야기를 해요. 차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병차나 타차, 전차로 많이 유통됩니다. 보이차는 운남성에서도 다양한 산지에서 생산이 되잖아요. 그 각 산지들의 풍미, 캐릭터가 굉장히 강한데 나중에 이거저거 마셔보다가 여기 거 저기 거 비교하면서 본인 입맛의 취향을 알아가는 것도 또 재미가 있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흑차, 바로 안화흑차입니다. 호남성에서 나는 흑차이고요. 호남흑차. 2024년 기준으로 한 12만 톤이 생산됐다고 해요. 생산량이 가장 많은 흑차고, 안화흑차는 크게 세 가지 시리즈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시리즈는 삼첨이라고 하고, 두 번째 시리즈는 삼전, 세 번째 시리즈는 일권. 그래서 산지엔, 산전, 이卷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젠, 세 가지의 삼첨은 등급에 따라서 제일 좋은 등급, 그 다음 등급 해서 천첨, 공첨, 행첨, 그러니까 3첨 중에서 천첨, 공첨, 홍첨 이렇게 또 분류가 되고, 그리고 삼전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의 전차. 전차는 뭐예요? 벽돌전이죠. 그래서 전차라고 하면은 다르게 네모지기에 기납시킨 차를 전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화흑차에서 삼전은 복전, 흑전, 화전
이라고 분류를 하면서 역시 원료 등급의 차이와 공정의 차이로 이렇게 전차를 또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1권이라고 하는 것은 화卷차라고 해서 화권차라고 해서 나무 기둥처럼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들어 놓은 차가 있습니다. 또 철량차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철량차가 이 화권차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아나차의 세 가지의 시리즈는 첨차, 전차, 권차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첨차에서 세 가지 전차에서 3전 그리고 한 가지의 권차에서 화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지난 컨텐츠에서 다뤘던 육보차입니다. 광서성에서 나는 흑차로 보유숙차랑 굉장히 비슷해서 헷갈려하는 육보차. 육보차의 이름은 지역명이에요. 광서성 우주시 우저우의 육보진에서 나오기 때문에 육보차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육보차는 보통 홍농천춘이라고 해서 되게 숙성된 붉은빛의 탕색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홍농천춘. 그래서 육보차 하면 붉은색 탕빛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지난 컨텐츠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육보차는 악퇴 발효의 공정 정도가 조금 낮습니다. 악퇴 발효의 정도가 좀 낮은 대신 시장에 나가기 전에 창고에 3년 이상 최하 보관을 하면서 숙성을 시키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향미로 또 전환이 되는데요. 특색적이고 좀 개성적인 있는 향이 희망향이라고 하는 빛나향이랑 또 인삼향이라든지 이런 고급스럽고 개성적인 향미가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육보차는 발효도가 높은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대공법의 육보차가 있는가 하면 현대공법보다 발효도가 조금 더 낮은 전통공법의 육보차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저 전통공법의 육보차는 현대공법처럼 태발효가 제대로 들어간 게 아니라서 발효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코로 맡는 이런 향기 그리고 맛볼 때 바로 이제 느껴지는 이런 자미가 조금 현대공법보다 풍부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의 성질도 온화해지기보다는 내간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마셨을 때 약간 목구멍을 조금 자극하는 청량함 이런 것도 남아있는 전통공법 육보차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흑차는 호북성의 흑차로 유명한 청전차입니다. 칭좌 여기서도 전자가 나왔죠? 전자는 벽돌 모양 그래서 풀청자인데 이 청전차의 특징은 벽돌 모양으로 기납된 흑차이면서도 이 겉의 모습이 빛깔이 검푸른색을 띈다고 해서 청전차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특히 이 청전차는 이 호북성에서도 적벽시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유명한데요. 이 적벽시는 예전에 적벽대전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고 이 호북성에서는 청전차는 주로 위쪽으로 내몽골 그리고 그 위로 러시아 쪽으로 많이 팔려나가는 차가 청전차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차는 사천성의 장차, 쌍차. 예전에는 사천 변차라고 불렀죠. 변두리 할 때 변. 사천성이 이제 아래쪽에 있잖아요. 서쪽 아래쪽에 이쪽 티벳 쪽이나 그 위쪽 신장 쪽 이쪽으로 이제 많이 팔려나가던 차인데 그 변경 지역으로 판매가 되던 차라고 해서 변차라고 불렸고요. 그 위에 짱차라고 이제 짱은 티베트 지역을 이야기를 해요. 변차, 짱차라고 부르는데 이 변경 지역에서 이제 살던 유목민족들의 생활차죠. 유목민족들은 이제 고산지대이기도 하고 되게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식단이 거의 고기 위주잖아요. 양고기나 뭐 소고기, 뭐 말고기. 그래서 채소 같은 것을 많이 섭취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차가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필수적인 비타민 공급원이고 이렇게 유목민들의 생활차로 자리 잡아서 그분들이 이제 만들어 먹는 수유차나 밀크티의 베이스가 되는 차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복차. 섬서성, 중국어로는 샨시라고 하는데 이 섬서성의 경양복차입니다. 경양복차. 이 섬서성의 복차는 실크로드 해황진 흑황금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흑황금, 황금이 뭐겠어? 노란 거. 이 금화가 복차 이제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아까 두 번째로 설명한 안화차에서 이 세 가지 시리즈라고 했는데 3전 있었잖아요. 그 3전 중에 하나가 거기에도 안화 복전차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복전차, 자가 들어간 이런 애들은 이 발화 공정을 통해서 금화가 있는 게 특징이다. 경양복차의 금화는 안화흑차의 그 복전차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란 알갱이가 쫙 펴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 차의 품질을 가늠하기도 하고 이 금화균이 있으면 금화균이 없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더 너무 많은 것도 있어요. 사실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다고 해요. 적당히 있는 이 금화균이 있으면 이 쓴맛과 떫은 맛이 덜해지고 부드러움이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전차든 뭐든 어쨌든 이 금화, 모든 흑차가 그렇긴 하지만 되게 속이 편안하죠. 어쨌든 이 금화가 펴있는 복차를 저는 개인적으로 달달해가지고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흑차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흑차. 안후이성 기문에서 나는 안차입니다. 들어보셨을까요? 안차. 아까 두 번째 소개시켜드린 건 생산량이 가장 많은 호남성에서 나는 안화흑차고 여기는 안휘성 기문에서 나는 안차라는 흑차입니다. 류안차죠. 육안차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안차라고 하고 이 안차는 지역 이름이 아니라 이 편안할 때 안자를 써서 이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한다 라고 해서 안차라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기문은 많이 들어보셨죠? 기문 홍차에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기문 홍차가 나는 지역에 나는 흑차입니다. 그 기문 홍차보다 역사가 훨씬 깊은 흑차이고요.
제가 이거를 왜 좋아하냐면 이 악태 발효 공정처럼 되게 인위적인 이 미생물의 개입을 시키는 공정이 발효를 하기는 하는 이슬을 맞춰서 발효시키는 차예요. 제가 가끔 가다 마시면서 되게 언급을 많이 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한국에서 또 접하실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래도 흑차 중에서 조금 마이너한 애고요. 축차 시장에서. 그렇지만 또 최근에 많이 이게 유행이 되면서 되게 그 댄잎에 쌓여있고 대나무로 만든 작은 이런 소쿠리 같은 데 들어서 보관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되게 생산 과정이 보관하는 법 이런 다양한 디테일에서 완전 뭐 자연과 가까운 그런 깨끗한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좋아합니다. 김문 홍차랑 같은 산지에서 나고 김문 홍차랑 같은 차나무 원료를 써서 만든 흑차고요. 근데 이 안차는 제다 공정이 복잡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봄에 체업을 한 다음에 완성차 그게 겨울에 나올 정도 제다 공정 길고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녹차를 만드는 것처럼 모차를 만들어 놓고 탄배해서 건조를 한 뒤에 새벽 내내 실외에서 이슬을 맞춰서 습기를 머금게 한 다음에 이런 대나무 강주리 같은데 압축시켜서 눌러 담아서 완성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꼭 알아야 될 중국의 7대 흑차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7가지 흑차들은 모두 다 발효, 숙성이라는 단계를 치는 이 중국의 6대 차류 중에서 흑차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7가지 흑차들이 흑차라고 해서 맛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 각각의 흑차의 생산지가 다르므로 현재 차나무 원료가 다르고 이 발효를 하는 공정의 세부적인 방법이나 조건, 환경 이런 디테일이 또 다르고 또 제다를 한 뒤에 보관하는 방법, 형태 이런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흑차라도 각기 다른 발효도의 맛과 향의 특징을 갖게 된다. 처음 말했던 건 운남성 흑차인 보이숙차, 두 번째 호남성 흑차의 안화 흑차, 호북성 흑차인 청전차, 타천성 흑차인 변차, 짱차, 그리고 광서성 흑차인 육보차, 안위성 흑차인 안차, 그리고 섬서성 흑차인 경양복차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7대 흑차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음 컨텐츠로는 또 따로따로 떼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그리고 이 흑차들은 다른 차류들에 비해서 발효 공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적 믿고 마실 수 있는 이 흑차 브랜드들을 알고 싶으시면 아시죠? 댓글 저장 해주시면 정리를 한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안녕.